안녕하세요. 동서입니다. 1% 영문법 이번 시간에는 육하원칙 원리의 심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육하원칙 원리의 기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다소 두서없이 드렸던 면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육하원칙 원칙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나, 어떻게, 왜, 보통 이런 순서로 말을 하는데요. 언제가 4차원, 어디서가 3차원, 누가 무엇을 했나가 1차원, 2차원, 그리고 어떻게, 왜가 고차원이죠. 그래서 순서가 4차원, 3차원, 1차원, 2차원, 고차원 이런 순서로 보통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의 실제 문장 구성, 언어의 구성은 차원의 확대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했나 1차원, 2차원, 어디서 언제 3차원, 4차원, 그리고 어떻게 왜 고차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의하는 육하원칙 원리는 1차원과 2차원의 주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빼고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조건 양보 6가지를 새로운 육하원칙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누가 무엇을 했나 어디서 언제까지는 실제 현상 세계,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왜는 관념,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양보 혹은 가정, 역접에 해당하는 if, do는 비현실의 세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보통 문제 유형 중에 빈칸 완성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요. 빈칸 완성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내용이 가로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조건과 가정, 역접관계가 빈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현상세계 1차원에 해당하는 2차원에 해당하는 3차원, 4차원에 해당하는 내용만 나올 때에는 빈칸의 난이도가 하가 되고요. 관념,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면 난이도가 중이 되고 그리고 비현실의 조건, 과정, 역접에 해당하는 내용이 빈칸으로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상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조건, 양보 이 6가지를 새로운 육하원칙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념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는 영어로 how, 왜는 영어로 why죠. 어떻게는 수단, why는 이유, 목적이 되는데 만약에 목적이 달성됐으면 결과가 되고 그러면 달성된 결과는 어떤 과정을 겪었겠죠. 그래서 how가 과정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영어의 의문사 who, what, where, when, how, why는 대부분 다 WH로 시작이 되는데 how만 W가 빠져 있죠. 그래서 how는 특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나, 어디서, 언제, 왜는 특정이 가능한데 어떻게 how는 나중에 사후적으로 확인이 되고 사전적으로는 특정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문사 how만 W가 빠져서 HOW로 표기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육하원칙을 이해하셔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건, 가정, 양보, 역접이 비현실이라고 제가 표로 정리해 놨는데요. 당연히 조건과 가정은 비현실이 맞는데 양보하고 역접은 왜 비현실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면, 열공하면 합격한다. 그러면 열공하면이 조건이 되고 합격한다가 결과가 되겠죠. 열공을 안 하면 합격을 못한다 혹은 불합격한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열공을 안 한다는 게 조건이 되고 합격을 못한다는 게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열공한다 하면 열공 안 하면은 조건이고 가정이니까 현실이 일단 아니죠. 그래서 비현실이 맞는데 역접의 경우에는 결과 쪽이 비현실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비현실로 정리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공을 했는데 합격을 못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현실에 가까운 게 되고요. 열공을 안 했는데 운이 좋아서 합격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도 비현실에 가까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가정, 양보, 역접은 비현실의 내용을 표현하는 육하원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전제와 진술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거 좋아, 나는 이거 싫어, 쟤는 왜 그래, 뭐 이런 식의 단편적인 말들을 하는데 전제와 진술로 말하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고 문맥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저는 생각의 공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아래쪽의 표를 보시면 원인과 결과, 원인 쪽을 how로 정의하고요. 결과 쪽을 why로 정의하면 이렇게 how하고 why를 분석하는 걸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원인 쪽을 x, 결과 쪽을 y라고 해서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조건의 경우에 플러스 x는 플러스 y,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 양보의 경우에 마이너스 x는 그러니까 플러스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플러스 y 이 네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열공을 x라고 하고 합격을 y라고 했을 때 열공하면 합격한다가 첫 번째, 열공 안 하면 불합격한다가 두 번째, 열공했지만 불합격했다가 세 번째, 그리고 열공 안 했지만 합격했다가 네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보의 관계, 역접의 관계일 때에는 중간에 매개변수 z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x 마이너스 y 열공했지만 불합격했다. 그런데 중간에 열공했지만 운이 나빠서 불합격했다. 그러면 운이 나쁜 게 매개변수 z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열공 안 했지만 운이 좋아서 합격했다. 이러면 운이 좋아서가 매개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의 공식 네 가지 경우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도 하시고 사고력도 키우시고 그리고 영어 문장을 분석할 때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칸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해당되는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즉 최강의 주제문을 선정하시고 빈칸이 포함된 문장과 비교를 하시면 양쪽에 불필요한 수식어들을 빼면 빈칸에 들어갈 어휘가 결정됩니다. 거의 약간 복잡한 1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사쌤이었습니다.